안녕하세요. 강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시골이지만 수도권 아파트 2개를 영끌하면서 직접 몸으로 알게 된 돈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영끌을 첫 번째를 2019년에 했고요. 2억 8천짜리 아파트를 이제 대출을 1억 8천을 받고 제가 수중에 1억을 모은 상태에서 하나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몸테크를 했습니다. 그 몸테크라는 건 제가 직접 들어가서 몇 년 버틴 거죠. 그래서 조금 올랐는데 근데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전세금을 받고 두 번째 아파트를 또 이제 제가 남은 돈과 영끌을 해가지고 샀죠. 그게 뭐 4억 3천 정도 합니다. 그 대출은 2억 정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2019년에 대출을 받을 때는 그 고정금리로 금리가 2%대였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가 변동금리에다가 6% 가까이가 돼가지고 이자를 제가 들어가기도 전에 이자만 한 2천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가도 어느 정도 그냥 감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이 아니라 두 번째 영끌한 아파트는 제가 들어가서 살았다가는 한 달에 거의 한 130만 원가량이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갈 것 같아서 그 월세를 맞췄어요. 그래서 월세를 맞춰서 그 이자 원금이 나가도 제가 부담이 없도록 해놨죠. 사실은 제가 옛날도 아니고 몇 년 전에 저도 주식이랑 코인에 엄청 빠졌던 사람이었어요. 주식으로 조금 벌어본 적이 있는데 그 벌은 거는 실력이 아니라 그냥 사놓고 까먹은 종목들이었어요. 그게 운이 좋게 뭐 카카오나 JYP였는데 뭐 벌긴 벌었는데 또 그 뒤로 한 마이너스 몇백만 원을 까먹었어요. 코인하고 주식으로 다시. 그래서 다시 깨달은 거는 내가 주식이랑 코인을 잘하는 게 아닌데 진짜 내가 아는 척 했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되게 오만하고 진짜 병신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도 서점에 가면은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금융 지식이 없으면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책을. 제가 그 책에 엄청 빠져 있었고.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흘러서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었는데 이 책이 맞다는 생각이 100번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금융 지식이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전에 그 게으름을 꼬집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십 년을 돈을 벌어도 투자 한번 잘못하면은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뭐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은 부동산에 대한 환상을 엄청나게 많이 심어놔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동산 정책이 엄청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뭐 양도세 막 40, 30% 다주택자 세금 다 때리고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법이나 정치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뀔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는데 부동산 함부로 투자를 하라는 것이 잘못됐고 애초에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은 다단계 회사에서 퍼뜨린 책이었고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존 리드라는 부동산 전문가도 미국에는 모든 부동산 기록이 다 저장이 되는데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동산 매매 기록은 책을 팔고 난 이후로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팔고 돈을 번 부자인 거죠. 책을 팔아서 돈을 번 부자인 건데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속고 있죠. 세뇌 당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왜냐면 그거 옆에서 말해봤자 듣지도 않고 저는 정말 다행히도 세이노 가르침을 읽어서 내가 주식이랑 코인으로 했다가는 내 인생 진짜 말아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파트를 사서 그거 이자원금 갚아나가면서 내가 그냥 차곡차곡 돈을 모으자. 그 아파트가 엄청나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제가 돈을 허튼데 안 쓰고 그냥 차곡차곡 모을 수 있게 많이 도와준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결국에 그 아파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또 가지고 목돈을 조금씩 모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영끌한 아파트는 첫 번째 때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금리가 너무 높아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시간을 좀 가져야 되고요. 어쨌든 제가 영끌 두 개를 하면서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 게 뭐냐면 진짜 쉽게 얻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쉽게 벌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만큼 또 쉽게 벌을 수 있다고 오만합니다. 착각을 해요. 영화 타짜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호구를 데려오잖아요. 처음에 돈을 따게 해줘요. 왜? 돈을 따게 해서 그 맛을 들인 다음에 더 큰 돈을 가져와서 아주 그냥 올인하게 만드는 거죠. 일반 사람들도 똑같아요. 주식이고 코인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판에 데려와가지고 돈을 다 잃게 만든 다음에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잃은 돈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방송 같은 거 보면은 도박이랑 뭐 주식 코인 매일 그냥 24시간 보는 사람들의 그 뇌가 똑같다는 판결이 나와요. 그런 거는 보면은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정말 작년에 비트코인 다 팔고 내가 두 번 다시 내가 알지 않으면 이런 거 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 뒤로 근데 비트코인이 쭉쭉 올라가지고 좀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세이노의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건 투자가 먼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똑바로 먼저 해서 내 몸값을 올리라는 말이었어요. 내 몸값을 올려서 목돈을 모으는 거. 지금 부자인 사람들이 과거에 모든 것들이 그냥 잘 돼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힘들었던 과거가 다 있었다는 거를 알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목돈을 모을 때는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안 마시려고 했고 뭐 배달 음식 안 먹고 웬만하면은 다 아끼는 거죠. 옷도 안 사고. 근데 그 습관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사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서 옷도 막 뭐 이건 운동복이지만 뭐 잘 안 사고 모두가 그럴 필요는 없죠. 저처럼 돈을 아끼고 모으고 싶은 사람들처럼 저는 일단 집을 구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지금 젊음을 즐기고 싶어서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거에 막 많이 쓰고 싶고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하던 얘기인데요. 결국엔 제가 이렇게 어렵게 모은 돈은 잘 안 빠져나가요. 그냥 잘 차곡차곡 있는 게 그 소중함을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얻었던 그때 막 주식 코인으로 내가 좀 벌었다고 착각해가지고 쉽게 얻었던 돈은 쉽게 그냥 빠져나갔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더 오르겠지라는 착각에 빠져서 잘못 발을 들여놨다가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들어가는 거죠. 쉽게 얻은 건 쉽게 잃고 어렵게 얻은 건 어렵게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좀 스스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엄청 부유하지는 않아요. 예전만큼 정말 일에 미쳐가지고 막 몰두하지는 않아요. 사실 저도 지금 같은 일을 한 지 10년 가까이가 되고 있지만 매너리즘도 오고 번아웃도 오고 지금은 다행히 좀 많이 적응이 됐죠. 외로움이나 고독함이란 거. 예전에는 막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 엄청 많이 하고 되게 외롭고 막 욕 엄청 먹고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때 괴로웠지만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좀 아무렇지 않은 제가 사실은 지금 제가 일하는 상황을 세이노 선생님한테 말하면 엄청 혼날 거예요. 분명히 뭐 그따구로밖에 안 하냐고 알아요 분명히. 아무튼 뭐 돈을 모으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죠. 지금도 세간에 참 많아요. 그냥 막 다 쓴 다음에 돈이 없는 것을 사회나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또한 그랬던 것 같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정말 어렵게 얻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돈을 이렇게 계속 모으는 이유는 최선을 다해서 저를 사랑하고 제 삶을 사랑하고 싶어서 돈을 수단으로 도구로서 여기고 싶기 때문에
도구로서 여기고 싶기 때문에 모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참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죠. 저도 하죠. 하지만 확실한 건, 뭔가를 해내서 차곡차곡 잘 쌓은 사람들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일확천금하려고 하고, 뭐 공짜로 얻으려고 그러고, 막 돈 안 주면 일 안 하고 그냥 그 돈 받은 만큼만 일하려고 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끝없이 지옥으로 간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전부라는 세상이 여전히 만연한 사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놓습니다. 흔들리지 말기. 돈은 언제나 도구이며 돈이 전부가 되는 순간 범죄자가 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더 얘기하면 딴 얘기로 갈 것 같네요. 강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